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31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6번의 발생주의, 발생기준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3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이상한 사례라고 해서 뭐 발생주의, 현금주의 되게 복잡한 말들을 언급해 놨어요. 그냥 이거 저 믿고 걸르세요. 버리세요. 알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아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나중에 때가 되면 아는 거거든. 지금은 넘기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32페이지 제2절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짝만 맛을 보고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회계의 순환 과정.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이클이에요.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순환 과정.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잖아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자, 회계는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인지 아닌지, 이게 회계상 거래로 인식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거래한 내용을 갖다가 회계적 기록 방법인, 자, 뭐라고요? 회계적 기록 방법. 회계적 기록 방법인 분계라는 걸 해요. 분계. 분계. 자, 그리고 분계를 하고 난 것을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예, 분계한 내용을 옮겨 적는다고 해서 전기라고 해요.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분계, 전기, 결산. 이 전기라는 건요, 한자어인데 옮길 전자, 우리가 옮긴다, 뭐 전환한다라고 할 때 그 전환할 때 전자가 옮길 전자거든요. 전기, 옮긴다, 기록한다, 옮겨 적는다는 뜻이에요. 분계장에 적어 놓은 거를 다른 데다가 옮겨 적는데 나중에 배우시는데 총계정 원장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고 옮겨 적고 뭐 하는 기록의 절차예요. 결산은 이미 기록되고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결산, 정리하는 절차예요. 마감하는 절차. 그 다음에 여기 결산까지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결산 보고서가 나오겠죠.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한다? 이걸 되게 궁금해하는 누구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하나의 순환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서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있는 이 단계, FAT 2급 정도의 단계는 여상상고가 있고 인문계가 있잖아요. 여상상고, 특성화고 기준으로 말하면 1학년 때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지금 배우시는 내용은. 1학년에 1학기 때 배워요. 처음에 배울 때. 네. 자,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거래하고 분계까지만 볼 거예요. 두 가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자, 거래. 자, 거래는 회계상 거래가 있어요. 거래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자,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여러분,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재산 상태라는 말은 이 회사의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산 상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재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재산 상태, 재무 상태 같은 말이에요. 그 재산 상태, 재무 상태라는 말은 풀어서 쓰면 자산, 부채, 자본을 묶어서 재산 상태 또는 재무 상태라고 해요. 얘는 다 어디 있어요? 재무 상태표 구성 항목이잖아요, 그죠? 회계는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재무 상태표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는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만 있다 그랬죠. 이렇게 미쳐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얘가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회계상 거래가 성립한다고 접근하셔도 돼요. 예. 이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제 풀 때는요.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를 볼 때 금액이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판단해도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이게
회계상 거래를 볼 때 상품을 계약하거나 주문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이제 우리 담보 제공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 담보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봐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종업원 채용, 근로계약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일상적인 거래. 근데 자, 뭔가 잊어버리고 도난 분실, 또 뭔가 부서지고 파손, 훼손 또는 불, 화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거래를 안 봐요. 그래서 여기 공통분모에도 없고 일상적인 거래에도 포함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회계상에서는 이걸 거래로 봐요. 왜? 도난 분실, 재산 상태가 감소했잖아요. 파손, 훼손, 재산 상태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화재,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오히려 또 이거보다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공통 분모긴 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거의. 얘가 나올 일이 없죠. 누가 봐도 이건 거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얘가 안 나와요. 나오면 이쪽에 있는 거를 하고 또는 이쪽에 있는 거를 해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만듭니다. 객관식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 몇 개 섞고 여기 있는 거 몇 개 섞어서 문제를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FAT 2급 시험을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15문제에 하나 2점 배점, 총 30점 배점의 이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15문제 중에 꼭 회차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가 없어요. 왜 싸가지 없는지 아세요? 특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엄마, 나 연봉 4천만 원에 삼성전자에 취직했어. 오늘 면접 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래. 나 오늘 취직한 거야. 그럼 엄마가 되게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일상적인 경우. 어머 축하해. 너 드디어 삼성에 채용됐구나. 근데 회계적 마인드가 충실한 엄마는 야, 한 달 지나고 월급 받고 나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좀 그죠? 차갑죠. 엄마 갑자기 좀 갑자기 뭐라더라? 아, 우리 와이프가 아니라 아들,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마누라도 그랬는데 마상 마음의 상처 마상 그러더라고요. 뭐 별걸 다 주죠 요즘 애들은. 우리 중이병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중2 치고선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지금.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많이 안 주게 해서.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질풍노도였는데 우리 아들은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조금 뒤에 보면요. 이게 좀 책이 엎치락뒤치락한데 여러분 11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보시면 오늘은 거래까지만 할게요. 뭐 분계까지 시간 보니까 그냥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OX 문제인데 자 보세요.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항상 우리 용어가 중요한데요. 출자하다는 말 나오잖아요. 출자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자예요. 출자. 그래서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 시작했다. 현금 2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 자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내놓고 그 자금으로 장사를 시작한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200만 원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 거예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상품 50만 원어치를 그죠? 돈은 안 줬지만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 뭐예요? 빚진 거예요. 그죠? 그 상품 50만 원만큼 내가 사왔고 줘야 할 빚도 생겼어요. 회계상 거래 맞습니다. 재산 상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무실에 사용할 냉장고, 흔히 이걸 이제 회계상 용어로 비품이라고 해요. 비품인데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30만 원 주고 사왔다는 얘기와 30만 원에 계약만 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팩트를 보셔야 돼. 그래서 냉장고가 30만 원짜리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사기로 말만 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문을 하거나 자 이거 살게요, 이거 배송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지불을 하면 되는데 지불을 안 하고 나 이거 살 거예요, 배송해 주시면 그때 후불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요, 그게 도착해서 내 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얘기한 거는 또는 문서로 썼다고 해도 재산 상태의 증가 변화가 없어요. 3번 거래는.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랬죠, 회계는 계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회계 시험 보실 때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 30만 원에 샀다는 건지 30만 원에 사기로 말만 했다는 건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분명히 또 한 문제 나와요. 잘 보셔야 돼. 아까처럼 개념으로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사례로 문제가 또 나와요. 알겠죠? 자, 네 번째. 상품 5만 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유실은 분실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녹았다. 이거 유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 그냥 뭐예요? 불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에 상품 5만 원이란 말이 없고 그냥 창고에 상품이 화재가 발생해서 유실됐다 그래도 시험 문제에 정답을 고르실 땐 제가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시험 문제 풀 땐 저것도 회계상 거래로 보셔야지. 맞아요. 금액이 있으니까 망정인데 없어도 답이 돼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사실 좀 옵션으로 보시고 얘가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아리까리 하시면 문제를 풀 때 몇 번이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현금 10만 원,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장에 입금한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지갑에 10만 원 있던 거를 CD기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통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나갔고 내 통장은 10만 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사실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 돈이 여기로 간 거지 내 돈이 증가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회계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도 거래로 봐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고 보통 예금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접근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이거 뭐라 그랬죠?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만 하고 채용한 거는 월급을 실제로 줬거나 이 사람이 월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어쨌든 팩트가 없어요. 돈이 오고 갈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오늘 채용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만약에 일을 하루라도 해서 알바비든 뭐 급여든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회계지만 회계상 거래가 맞지만 여기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계약서만 썼을 뿐이에요. 그냥 엄마 나 채용됐어. 그거예요. 그냥 결국엔. 채용되고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지도 않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줄 의무도 없고 받을 돈 줄 돈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계약서만 쓴 거지 이 사람이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거래의 8요소인데 요걸 끝으로 오늘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거 T 계정인 건 아시겠죠? T 계정. T. 자,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잘 봐요. 아까 이게 우리 종호 학생이 지난 시간 말미에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이 증가.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왼쪽에 기록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산이 무조건 왼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감소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산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가 100원이다. 근데 자산이 감소가 40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을 때는. 그래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얘를 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60원을 왼쪽에 기록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100원하고 40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60원만 보여요. 보고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할 때 내가 100원이 증가했고 40원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60원이 잔액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잔액은 60원이야. 이렇게만 보고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그죠? 결과값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지금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최종 잔액은 60원으로 기록될지라도 우리가 장부에 적을 때는 이렇게 다 적어주자는 거예요. 100원은 100원, 증가하는 거는 왼쪽, 감소하는 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적자라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꼭 이게
이해가 지금 안 가셔도 돼요.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이것만 챙겨가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이걸 외우셔도 돼요. 고등학교 여상상고 1학년 가면 1학기 때 이거부터 외우는 게 일단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숙지를 하시라는 거지, 저는 외우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해요. 자, 반대로 부채는 얘는 보지 마시고 증가되는 쪽만 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채는 재무상태표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그 다음 자본도 오른쪽에 있었죠. 사실 그래서 얘가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다면 이거 재무상태표 그림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사실 감소라는 말을 빼고 이렇게 보면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딱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예요. 요렇게 보면 이거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예, 이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비용하고 수익은요 서로 발생만 있어요. 예, 증가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회계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래의 8요소라고 그러고, 웬만한 전공서적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자격증 시험 책에 회계 기초를 배운다 싶으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숙지 안 되면 암기하시는 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배우잖아요. 거의 여러분 벽에 똥 칠 때까지 이거는 엄청나게 갖고 계셔야 될 법칙이에요. 진짜. 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